안녕하세요. 백원사 신전의 신녀 간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학교 입시를 둔 학부모들 또는 대학을 보내야 될 자녀분들을 위한 그런 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대학 입시를 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띠들이죠. 19세들 새파살에다 운이 좀 나빠요. 이런 경우에 19세는 다 운이 나쁘게 해놨어, 신께서. 그래서 옛날부터 19살 고3들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날씨가 춥잖아요. 춥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운이 나쁜 건 겨울이다. 시험도 겨울에 보잖아요. 겨울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운이 나쁘니까 이럴 때 조금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운 나쁜 사람들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운 좋은 사람들이 운 나쁜 사람들을 신경 써서 좀 케어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3이면 부모도 고3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잘 되라고 아이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원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네 깎기 대학을 가서 뭐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은 다 각자 결과는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면 사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사는 건 다 다를까요? 이거 우리 팔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팔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사주는 정해진 거예요. 그럼 팔자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부모 선택했나요? 알아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부모를 선택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하고도 전생의 인연과 엮여져서 결국은 선택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은 부모가 잘하면 내 자식도 잘 돼. 왜냐면 애들은 부모를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요, 애들한테 돈 잘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아이도 일관성 있게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내 행동이 일관성이 있질 않아.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면 아이들은 그걸 잘하면서 나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올바로 자라지 못해요.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전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단지 나랑 똑같은데 뇌가 아직 조금 덜 컸고 신체가 덜 컸을 뿐이지 아이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작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작은 나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나가 스스로 알아서 잘 선택하면 좋은데 우리 왜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들이 엄마들이 보호자로 돼 있냐면 미성년자, 아직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해서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혼자 선택하게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는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조그만 실수들을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부모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알려는 줘야 된다는 얘기. 따진다가 아니라 알려는 줘야 된다. 이것은 뭐가 좋고 이것은 뭐가 좋은지, 이것과 이거는 다른 이유를 부모가 잘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저 같은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카운셀링을 받으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 건지. 그래서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어요. 대학교를 가는 이유도 대학에 가면 과가 있지만 그 과를 나오면 그 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는 거는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결국은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타고난 성격, 적성, 타고난 복을 통해서 그걸 잘 맞춰서 가게 해주면 아이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네가 알아서 가라라면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서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알겠냐고. 나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그래요, 카운셀링은.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학원에 가면은 대학을 나온 전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아이의 장단점은 누가 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에는 아이의 타고난 성격의 장단점을 가지고 장점을 끌어내줘야 아이가 좀 더 잘 살고 잘 될 거 아니에요. 단점을 지적해주면 문제가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애들이 학원을 하루 갔는데, 하루 갔다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 하루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아이들한테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거가 잘 맞아서 잘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맞춰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칭찬에 좀 야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칭찬도 야박하지만 또 너무 칭찬만 해. 못한 거는 안 맞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것은 왜 잘못된지를 또 알려줘야 되는 게 부모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잘못하면 휴닉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길 안내를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고3까지 왔어요. 최소한 저는 고2까지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에 맞는 과를 선택할 거잖아요. 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과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최고치를 정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최소한 고2 1학기 때는 완성이 돼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열정과 그거에 대한 과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좋은 데 가고 싶은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목표치를 보고 달리는 거야. 먼저 가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근데 목표치를 보고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핸드폰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하면은 목적지에 늦게 도달하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가면은 그냥 달려. 그냥 있잖아. 1, 2년만 요것만 보고 달려라고 해주면은 잘 달릴 수 있어요. 혼자 달리기 힘드니까 엄마가 옆에서 같이 스탠바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 갑니다. 그렇게 꿈을 찾게 해주면 좋아요. 네. 하루하루에 제가 1일 1단어로 외우면 3년이면 1000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년이면 2000단어고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2년이면 엄청나겠죠? 웬만한 회화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몰아치기로 외우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일 1단어를 그냥 생활을 그냥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랬을 게 반복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한 번 하고 반복 안 하면 뇌 한 속에 저장되고 써먹지를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 학습입니다. 그것이 습관인 것처럼. 대학만 졸업 잘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인생 살아요. 직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잘 찾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손 안 잡고 또 혼자서 알아서 갈 수 있지만, 대학을 안 보내놓으면 그 다음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 왜? 직업이 탄탄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 다 겪어. 그럼 그거 엄마가 다 지지닥거리 해야 돼. 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대학만 잘 보내놓으세요. 요 나이 때까지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편한데, 그걸 못 해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3까지는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목표치가 있다면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서울대를 가려고 목표를 잡아놨는데 공부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니까 목표를 낮춰. 그러면 어떻게 돼? 야, 한양대 가자. 한양대 갔는데 또 성적이 떨어져. 그럼 어디 가자? 지방대 가자. 또 떨어져. 전문대 가자. 야, 공부를 뭐로 해? 그냥 때려쳐. 학교 다니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목표치가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표치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목표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은 최소한 웬만하면 한양대, 건대 이런 데를 쉽게 가요. 성균관대도 갈 수 있고 잘하면 연고대도 갑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서울대로 목표를 했으니까 서울대를 가는데 목표로 안 하면 절대 연대, 서울대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다는 대학교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야, 네가 무슨 서울대를 가냐 이게 아니라 그래, 갈 수 있어.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꿈이 흐트러질 때마다 아니야, 좀만 더 노력해봐, 갈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으로 이렇게 밀어주라고 합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목표가 흔들리면 갈 길도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시 쓸 때가 됐습니다. 수시 쓰실 때는 6개 중에서 본인이 꼭 가고 싶은데 한 군데는 꼭 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야 원도 한도 없거든요.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나중에 부모님들 원망 많이 들어요. 내가 쓰고 싶은데 엄마가 못 쓰게 했다고. 쓰고 싶은 거 한 군데, 그쵸?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만한데 2군데, 낮춰서 2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를 가는데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가 중요합니다. 과가 앞으로 본인이 해야 할 직업이에요. 과를 무시하고 대학만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인생의 4년을 완전히 허비한 건 아니지만 다시 또 처음부터 직업에 대한 준비하려면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친구도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또 길 안내해서 잘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 재수 3수 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학교도 2년이 되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캐치해서 보낸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닌 대학교를 그냥 무조건 거기만 그냥 넣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자 않아요. 그리고 대학을 조금 낮이 가면 대학원을 좋은 데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학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손들이 원하는 데까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요즘 길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 부모님들 목표를 흐트리지 마시고 목표는 그대로 정해놓고 본인들이 쫓아가게 노력해주면 좋아요. 앞으로 수시도 좀 남아있고 또 정시도 남아있습니다. 정시까지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밀어주시고 목표를 낮추기보다는 갈 수 있다고 자신감 좀 심어줘서 또 아이들 체력도 지금 많이 힘들고 딸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좀 보약도 좀 해주고 마음이 힘들 때는 안아주고 자식이잖아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엉덩이도 두들겨 주세요. 엉덩이를 두들기면 고개가 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많이 두들겨 주라고 합니다. 정해놓은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달리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방 중에 하나는요, 책상에다 써붙이라고 하죠. 원하는 대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써붙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총장 이름 100번 쓰는 것도 비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대라고 집안에 용그림 정도도 하나 놔두시고, 또 어떤 부모님들 이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잘 되라고 기도도 해주고 촛불 켜고 기도하고 돈 들이고 기도도 해줘. 옛날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는요, 100일 동안 애 간섭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야. 잔소리하지 말란 뜻이죠, 한마디로. 이럴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해주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돈이 있으면 뭐 초기도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돈이 없으면 생활 속의 기도라도 꼭 반드시 해주세요.
아이가 잘 되라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엄마의 사랑에 감동해서 가슴에 꿈도 커지는 겁니다. 이런 자그마한 말 한마디 기도가 아이를 잘 되는 곳으로 이끌어 주니까 못하고 힘들다 짜증난다 말고 오히려 조금씩 힘을 좀 북돋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세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새빨살 때문에 예민하고 싸우고 싶고 화나고 가슴이 울분이 터지고 아프고 힘들어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쟤 왜 저래 왜 저래 보다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조금 캐치해 주셔가지고 조금 도와준다는 의미로 많이 안아주고 애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잘 보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복과 행운이 팍팍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